오늘은 여태까지 수업했던 광과 온도,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종합환경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종합환경관리라는 것은 일종의 모든 것들,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환경을 관리할 것에 대한지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계절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계절에 따라서 광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습도도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보다 위도가 북쪽인 뭐라고 하죠? 유럽 국가들보다 더 춥고 건조한 기후가 되고요. 반면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보다 오히려 더 덥고 습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형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작형에 따라 계절별 성장 단계가 좀 다른다는 거 있고요. 왜냐하면 작형도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무진장 지역 같은 경우는 6월에 정식해서 그 다음에 5월까지 가는 작형이 일반적인 작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부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장기 재배를 할 때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정식을 해서 그 다음에 12월까지 가는 것들, 아니면은 1년에 2번 심는 것들, 예를 들어서 1월, 12월, 1월, 7월, 8월 심는 작형들도 있고요. 다양한 작형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때가 굉장히 사계절이 뚜렷한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 계절별로 장별의 활력이 다르다. 굉장히 다르죠. 고온 건조 기후가 시기가 있는 반면에 저온 다습 기후도 있고요. 광이 너무 세서 문제가 되는 기후도 있고 계절 시기도 있고요. 광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역별 환경 차이를 좀 골라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북부에 이제 춘천, 그 다음에 중부의 대전, 진주, 남부의 진주를 해서 2005년,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기별 지역별 환경 차이 보면 일사량이 보게 되면요. 4월부터 6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일사량이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11월부터 1월까지는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메가줄로 되어 있는데 메가줄은 참고로 말씀드려서 여기다가 메가는 이제 100만이거든요. 100만이니까 여기다가 20이면은 여기다 100만을 붙인 다음에 뒤에 이제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센티제곱미터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만을 따가지고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5월달, 6월 같은 경우는 줄로 치면은 센티제곱미터로 치면은 2,000줄 정도, 6월달에는 1,800줄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거 평균이잖아요. 네. 평균이라는 얘기는 흐린 날 포함이에요. 흐린 날 같은 경우는 500줄, 600줄 들어올 건데, 그럼 맑은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00, 3,000줄이 막 들어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소를 재배할 때, 그러니까 과채류 중에서 토마토나 파프리카, 오이 이 세 가지 작목이 가장 많은 광을 요구하는 작물인데 1,800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1,600에서 1,800줄 내외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점은 또 하나가 1,600에서 1,800줄이라는 것은 맥시멈이라는 뜻이고, 맥시멈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 이하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건조해도 안 되겠죠. 너무 건조해도 우리가 그 광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거고, 또 식물이 예를 들어서 식물이 크기가 작아요. 작을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심은 지 한 달 됐고 오이를 심은 지 20이 됐어요. 얘들은 아직까지 전체 광량을 사용할 수 있는 광량이 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그렇다고 하면은 그 광도 되게 많을 수가 있다. 얘 보면은 7, 8월 때가 볼게요. 7, 8월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걸 따지면 1,500줄에서 1,800줄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는데, 요 시기가 언제예요? 7, 8월이면 우리가 대부분 정식 들어간 시기죠. 일반적으로 중부 남부 지방에서. 그러면은 정식 들어간 시기 같은 경우는 그때는 800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식물이 광합사하는 광을 제외한 광은 잉여광들은 식물한테 해로워요. 없을수록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차광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보통 우리가 이제 중부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볼게요. 대전 지역을 보게 되면 대전이나 전주랑 비슷하니까 보면은 700줄, 800줄 정도 들어온 광을 볼 수가 있어요. 평균광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광이 좋은 날 800줄, 없는 날은 600줄, 300줄 이렇게 들어와 버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이 시기가 언제죠? 우리가 7, 8월 정식한 작형에서 11, 12월, 1월 달은 최성기 시기 아니에요. 작물의 크기가 완전히 완성되고 과일이 태어나고까지 착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광량은 굉장히 부족하게 되겠죠. 근데 연간 누적광을 보게 되면은 춘천, 대전, 진주가 있는데, 진주 지역이,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이 전라와 충청보다 광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왜 맞느냐? 태백산맥 영역 때문에.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같은 기후가 북서풍이 불어요. 북서풍이 분다는 얘기는 북쪽에서 바람이 서해안을 타고 통과하면 서해안에 습한 공기를 갖고, 아무리 건조하다고 해도 바닥은 습하죠. 그 습한 공기를 갖고 넘어오게 되면은 이 바람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지나서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가게 되면은 오른쪽,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은 구름 관계가 없는 반면에 이 전라, 충청, 경기 지역은 겨울철에 안개가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일사량이 부족한 영향이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서해안 쪽에 가까울수록 일사량이 더 적어요. 뭐 김제라든가 아니면 저기 충남의 당진, 서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더 광이 없다. 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경기도나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해안 붙여 있는 쪽으로 대규모 온실단지가 많아요. 예를 들어 화성 같은 거,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 되게 그 시사회단지가 집적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불리하다, 경상도보다는. 아무튼 우리가 일사량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6, 7, 8, 9월, 4월부터 9월까지는 광이 남고 10월부터는 부족하기 시작해서 11, 12, 1월, 2월 같은 굉장히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질문이 있는데 네. 보통 1600에서 1800주 이야기를 네. 하시는데 저희가 뭐가 있어, 예를 들어 장 상태에 따라서 700W부터 차광이 들어간다면 네. 사실상 그 광은 또 차광한 만큼 덜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덜 들어오죠. 요 광은요 외부 강량 기준이에요. 저희가 차광을 하면 사실은 훨씬 먹는 작물이 네, 그렇죠. 적은데도 우리가 여기서 말한 광은 우리가 실용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실 데이터가 아니라 요 광은 온실에서 30% 차광이 된다는 기점으로 30%가, 그러니까 이 광이 2100줄이라고 하면은 2100줄은 외부 광량이 2100줄인데 실제로 내부 광량은 요거에 0.7을 곱하면 되겠죠. 보통 0.7. 내가 온실이 되게 오래되고 나쁘다는 온실이야. 그러면 거기다 0.6이니까 남들보다 광이 좀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축구가 아직 그 옛날 온실 중에서 보면은 이중으로 된 비닐 온실이 있어요. 여기서 여름 통과할 때는 이중 비닐이 안 가는 사람들이 농사가 오히려 잘 시원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단동이고 연동이 간에 이중 비닐 온실에서는 내가 여름을 통과할 것 같다고 하면은 이중을 내려놓고 버티고 있으라고요. 훨씬 시원하거든요. 그게 광 자체가 그 비닐 하나, 그 플라스틱 비닐 하나, 그 피복제 하나에서 한 적게는 10에서 20%, 많게는 30%씩 차광되거든요. 오래된 비닐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요 기준들은 항상 지금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그냥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0.7을 곱하면 된다고. 우리가 이 광량이라는 거는 통상 그냥 70% 광이 들어온다는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라는 이것들이에요. 이거는 여기죠. 여기 김재호 씨 같은 경우는 한 85%, 80% 이상 들어오니까 커튼 치지 않으면은 80에서 85%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 기준보다 광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0% 엄청난 거죠. 여기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내가 남들은 900줄에 700줄에 0.7 곱하는데 나는 700줄에 0.8을 곱하면은 이 광에서 나오는 70%면요 보광등보다 더 세요. 그러면 보광등보다 오히려 이 차이가. 그 시기별, 계절별 환경지 일사량을 좀 볼게인데요. 이건 저희가 그 시간대별로 평균 일사량을 좀 계산한 것들이요. 보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4월달이잖아요. 4월달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이미 8시부터 광이 이제 100줄이 차기 시작해갖고 시간당,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10시 넘어가면은 시간당 170, 180, 200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죠. 이거는 근데 평균이에요.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 뭐예요? 현재 오늘 같은 날은 뭐예요? 시간당 200줄이 250줄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그러면은 5월달 볼게요. 5월달 광량 같은 경우는 200, 벌써 9시 되면 어떻게 돼요? 200이 넘어가고 보통 우리가 3시, 4시까지 160 정도 들어오잖아요. 4시까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평균이니까 이거는 아마도 250, 300 이상이 시간당 들어온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6월달, 7월달, 5, 6, 7, 8월달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광량계를, 그러니까 우리 그 일사제어를 물 줄 때 일사제어를 하잖아요. 일사제어를 때 100줄로 하면은 15분 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11시부터 한 2시까지는 15분 안에 들어올 때가 상당히 많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 요 정도는 실제로 20분에 한 번 정도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15분 한 번 들어가는 거는 왜 그러느냐?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보시게 되면은 광량이 이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12월 달 보세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시간당 한 100줄 들어오는 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누적 광량 따져볼게요. 9시부터 우리가 일사제어를 한다 시작한다고 하면은 보면은 오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물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린 날은 안 들어갈 테고 맑은 날, 아주 맑은 날은 한 번 내지 두 번 들어갈 거고 한낮에도 한 번 내지 두 번 들어갈 거고 보통 우리가 12월 달 되면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물을 끊으라고 하거든요. 잔여 관량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0줄 정도를 잔여 관량을 보는데 잔여 방량, 그럼 보이는 200줄 다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통 1시 정도 전에 물을 끊어야 200줄이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내가 비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플라스틱 온실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일찍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12시, 1시, 12시 반 정도에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요걸 기점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11월 달은 1시까지 물을 줘라. 맞죠? 1시까지 물 주면 잔여 관량이 한 200줄 남아요. 12월 달은 12시까지 물 주면 잔여 관량이 한 200줄 정도 남아요. 이런 온실에 따라 다르겠죠. 1월 달도 12시까지 물 주는데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1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보통 12월부터 1월까지는 보통 제한 권장 사항은 보통 12시까지만 물 주고 1시 그다음 줄 주지 말고 끊어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하루에 3번 내지 4번 정도 많이 들어가면 뭐 진짜 많이 들어가면 5번까지 들어갈 수 있고 보통 서너 번에서 거의 끝난다. 맑은 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물을 거의 안 먹죠. 물을. 그러니까 이 일사광량, 이 일사량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겨울철에는 물을 거의 안 줘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겨울철에는 이게 일사량으로만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뭐가 있죠? 온도로도 물을 먹거든요. 한 90%가 광이고 10%가 공기 온도가 있어요. 근데 공기 온도도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을 더 먹게 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보통 제가 이 물 주는 시간들을 끊을 때 잔여 관량을 따지게 되면은 요 데이터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보통 10월 때 같은 경우는 제가 2시에 물을 끊으라고 하거든요. 2시에 여기죠. 잔여 관량이 200줄 되죠. 2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이거 안 보여드리고 저기가 일반적인 농민들한테는 전화 오면은 사장님 10월부터는 2시까지 끊으시고 11월은 1시에 끊으시고 12월 1월 달은 12시에 끊으시되 배지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으면 물을 한 번 더 주세요 하거든요. 네, 뒤에 한 번 물을 더 주세요 하거든요. 그럼 거의 맞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요 보시게 되면은 5, 6, 7월 달을 볼게요. 5, 6월 7월 달도 광 좋은 날은 이 정도 나와. 이것보다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지 않아요. 맑은 날은 마른 장 같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시간당 269라고 됐는데 실제로는 350 맑은 날은 400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분당 시간당 한 4번 정도 100줄로 잡아놓으면 물을 주겠죠. 그럼 내가 온실을 4구역으로 쪼개서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뜨겠죠. 에러가 뜬다고요. 뭐냐면은 내가 4구역인데 100줄이 15분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똑똑하고 물이 들어가면은 물 주는 중간에 첫 번째 물이 들어갔는데 4번째 끝날 때쯤에 벌써 첫 번째 구역에 물 주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역을 나눌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 우리가 보통 1, 2, 3월 달에는 4구역 오면 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1시간에 물 한 번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많이 들어가야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5, 6, 7월 달에 이런 관수 전략을 짤 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별 지역별 환경 차이, 그러니까 온도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간 평균 온도가 높았던 거는 2005년 같은 경우는 7월 20일 경우고요. 2009년은 8월 초 20일 사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최고 온도는요, 그 강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장마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마른 장마 같은 경우는 7월달 제일 더워. 7월 말에 마른 장마 보면은. 근데 장마가 길어지면은 8월 초중순으로 물려나요, 것들이요. 장마에 따라서 온도가 최고 온도와 최고 온도가 시기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이 북쪽보다는 따뜻하긴 한데 우리가 춘천이 진주보다 평균 온도가 2도 정도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2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춘천이나 철원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에 농사를 3월, 4월, 5월, 6월에 정식을 해서 보통 10월, 11월, 12월에 끝나죠. 우리가 작형이 정반대의 작형을 갖고 있잖아요. 2도 차이 갖고도 얼마나 큰지가 알 수가 있다 거고, 저희가 이제 연도별 그 온도 대비 연평균 온도를 보게 되는데 보면은
아까 그 업데이트 하는데 보게 되면요. 지금 7월 같은 경우 이제 25.4도가 나오고 23도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그 장마 기관과 연관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춘천과 대전 지역의 연평균 온도를 보게 되면은 이 진주의 전천 연평균 온도 보게 되면 2도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작형의 변화가 크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 생길지에 대해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최고 온도 및 최저 온도인데요. 이게 최고 일평균 온도예요. 일평균 온도가 28, 9도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작물이 살 수 없다. 28, 9도라는 건 낮의 온도가 한 33, 4도가 지속이 되고 밤의 온도도 26, 7도가 올라간다는 건데요. 굉장히 높죠. 최고 온도만 따졌을 때는. 최저 온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춘천이나 보면 뭐 18.4도, 대전은 14.9도, 진주는 12.1도인데 춘천 지역은 굉장히 이제 춥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나 진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론 1.5도 차이긴 한 2.8도 차이긴 한데 이것도 춘천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적은 편이죠. 이것도요. 우리가 이제 시기별 지역별 환경 차이를 보게 되면 상대 습도를 보고 얘기할 텐데 그 중에서 보통 4, 5월 달에는 보게 되면은 굉장히 60% 이하의 65%, 60% 이하의 건조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지만 보통 60% 이하를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기를 제외하고는 평균 또 75% 정도 이하 정도. 우기가 비가 오는 시기는 거의 100%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평균 상대 습도를 보게 되면은 보통 70% 이상, 75%, 8%라고 하는데 이 정도 습도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의 열대 우림 지역에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서 나오는 습도가 한 70%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는 이제 우리나라 7, 8월 달 같은 경우는 열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습도나 습도를 봐도 온도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온실을 운영을 할 때 에너지가 외부 에너지가 작을수록 온실을 통제하기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 8월 달에 온도가 높지만 습도도 높아서 그러니까 자멸현열이라고 하잖아요. 자멸과 현열이 모두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온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부남부지방에서는 7월, 8월 달에 회피를 하죠. 우리가요. 7월, 8월 때 회피를 하고 보통 그때 정식이 들어가죠.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죠. 7월, 8월 달에 그러면은 작물을 그때 심는 거와 6월 달 심어서 7, 8월 달을 통과하는 거 뭔 차이가 있냐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전혀 다르다. 7, 8월 달 같은 경우는 온도도 높고 에너지가 외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환기를 많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많이 시켜야 돼요. 근데 환기를 큰 온실 같은 경우 많이 시킬 수가 없어요. 일단.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온실 내부의 에너지가 쌓이게 되겠죠.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될 텐데 그래도 작물이 꽃이 피지 않고 착과가 안 됐거나 착과 수가 적을 때에는 고온을 버틸 힘이 돼요. 근데 착과가 되거나 착과가 많이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은 식물체가 버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열대 지역하고 아열대 지역에서 우리가 시설 채소가 거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설체를 많이 해요. 거기서도 시설체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림 형태로 시설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이 사람들은 짧게 자주 심어요. 4개월에서 5개월 심어요. 철원이나 이쪽 철원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3, 4, 5월에 심어서 12월에 종료를 하거든요. 근데 3, 4, 5월에 심는 분들이 두 번 잡기를 심어요. 장마철에 거의 7월 말 8월 초에 다시 들어가죠. 장식이 다시 들어가. 이 사람 두 번 심거나 아니면 사실상 두 번 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장마철 되면 다 훑은 다음에 내려놓고요. 겨순을 그때 빼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런 두 가지 약형이 있어요. 겨순을 빼갖고 실제로 다시 심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 심거나 하는 것들이 많다. 거기도 강원도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알아셔야 될 게 보통 봄에는 건조하고 외부 건조하고 6, 7, 8월 달에는 습한데 건조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건조한 거는 우리가 오히려 온실에 유리해요. 온실 제어가. 그런데 습한 거는 굉장히 불리하고 우리가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들이. 보면은 시기별 이제 진주 지역에 이제 볼게요. 연평균 2005년 평균 기온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보다가 보통 24주 작업은 6, 7, 7, 8월 달 가면은 평균 온도가 거의 30도에 28도 올라가죠. 이건 평균 온도 28도라는 얘기는 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28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일사량을 보게 되면은 일사량이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요. 이걸 그냥 2,000줄로 보면 돼요. 그냥 2,500줄 보게 되면 되는데 보통 6월달 정도 되면 벌써 2,500줄 정도 도달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상대 습도를 보게 되면 상대 습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조하다가 보통 7, 8월 때 들어가면은 거의 8, 90%까지 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보게 되면. 예. 굉장히 습도가 높다는 것은 내가 온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009년 평균 기온을 보게 되면 진주도